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지금 당장은 내 투자 계획을 막는 걸림돌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딛고 나가야 할 변화입니다. 어떤 걸림돌도 어떤 위기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대부도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7-6363 상담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저희가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일정은 참여 방법은요. 방송 중간중간 안내하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렇습니다. 이 대부도의 디딤돌의 한 부분이죠.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반에 제가 그 디딤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걸림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 걸림돌과 디딤돌이 뭐가 있나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주춧돌을 쫙 지금 놨거든요. 그렇죠. 뭐 22번, 23번. 거기에 이제 그 710 정책의 이후 후속타. 네네. 그래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조세 법안까지 통과를 시키면서 네. 여러 가지 주춧돌을 놨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주택자들은 뭐 방송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짱돌을 좀 맞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걸림돌, 디딤돌 아닌 짱돌을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은 이 어떤 주춧돌이 나중에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주춧돌이 될 건지 초석이 될 건지 아니면 또 근간이 또 흔들리는 이런 흔들바위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니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도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궁금하신 점과 주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텔레비 나오시는 거 보고 신청을 했는데요. 네네네. 여기 수원시라는 거 아시죠? 네, 네네네. 여기 수원 네, 당수동. 네, 예, 수원시 건선구 당수동 네, 삼성 아파트인데요. 네네. 이게 진지가 워낙 오래됐거든요.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값이 전혀 안 오르고 맨날 그 자리라서 네네. 어떻게 팔아도 어디 가서 전세 하나도 못 얻고 이래서 그냥 여적지 이렇게 하고 사는데 네. 정부에서 저렇게 집 때문에 저래 세금을 많이 올리고 한다고 난리 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다른 주택도 갖고 계시나요? 예, 저 서울에 또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양도소 집적에 다주택자라고 자꾸 그러니까 더 신경이 써져서. 네,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주소요. 다른 그 주택 주소요. 예, 그 서울 중구 네, 신당 4동. 네네. 예, 신당 4동 삼성 아파트예요. 아, 신당동 삼성 아파트.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예. 또 어떠한 의견을 주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자시고요. 지금 집을 구입하신 시점으로 보면 예. 두 집 다 지금 한 20여 년 되셨나요?
저 서울 있는 것도 20년이 넘었고요. 네. 여기 있는 것도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먼저 샀거든요. 근데 이게 20년이 헐썩 지났지요. 네. 23년 지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집을 다 갖고 가기는 무리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세하고 서울의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유세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세까지 내가 전부 다 세금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네. 저 권성구에 있는 네. 아파트는 팔고 네. 가셔야 됩니다. 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97년도, 98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차 된 이런 네네. 아파트고요. 예. 분양 이후에 살짝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 쭉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 분양하고 얼마 안 있다가 IMF를 맞으면서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안 올랐어요. 그 지역의 아파트는. 예,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그 앞 밑으로 옆으로 지금 앞으로 2021, 2022, 2023년도까지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가구 2주택자 저는 이제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게 집 한 채 있는 것보다 10채 있는 게 더 부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건. 네네. 부자는 맞는데 그 부자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1가구 2주택자로 갔을 경우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조정 지역에 지금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양도세를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다 채우고 나면 양도세를 전혀 안 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 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 당산동 이쪽 그 신당동 쪽에 있는 집이 예. 무거워져요. 어. 그래서 균형을 정확히 맞추려면 네. 이쪽 권성구에 있는 집을 조금 예. 손해 보더라도 예. 지금 팔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팔고 나면 예. 신당동에 있는 집은 앞으로 얼마가 오르든 얼마나 오래 갖고 있던 양도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보유세도 일반적인 보유세 기준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세 방향으로는 신당동 거를 꼭 보유하시고요. 파시면 안 예. 됩니다. 예. 권성구 거는 꼭 파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권선구 저는 생각할 때 요 앞에 이렇게 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네. 좀 오를래나 하고 또 이렇게 있어 봤거든요. 안 돼요. 앞에 도시가 생기면서 권성구에 지금 갖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이니까 제가 지도상으로는 표시 안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격 절하가 이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고 꼭 가셔야 돼요. 네. 네네. 어떻게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저 서울에 있는 거는 팔지 말라고 그러셨죠? 꼭 네네. 갖고 가셔야죠. 네네네. 먼저 네. 권성구 걸 팔고 난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신당도 거를 갖고 가게 되면 이 신당도 거는 갖고 계시면서 보유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에서 규제도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예. 팔았을 때 양도세도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방금 전화 오신 것처럼 네네. 2주택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 이주택자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르면 네. 뭐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도 오를 것 같고 이 집도 오를 것 네, 같고. 뭔가 잠룡이야, 둘 다. 그죠. 네네. 규제는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가자니 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오르는 폭 잡으면 놓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금방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 집은 앞으로도 오를 힘도 없거니와 오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이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과세 부분이 좀 더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이거는 있겠네요. 뭐 부담 없이 하나를 딱 놓고 가는 게 현명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부동산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항상 그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시지만 헷갈리시면 근처 가까운 세무사를 가서 좀 과세를 네네. 좀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됐나요? 연결 중입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보유를
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전략을 세운다 했을 때 뭔가 전략적인 게 있을까요? 이 다주택자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아파트는 이제 임대 사업자로 전환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차 이번에 보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저번 주에 실행이 됐죠. 31일자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에 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세입자 네. 주관으로 나는 못 올려주겠다 하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로 구조로 보면 전세 세입자가 좀 유리한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절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타이밍을 잡아서 팔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꼭 아파트가 아니신 분들 뭐 가구 수는 들어가는데 빌라나 다세대나 네.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시골주택,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조건을 맞추게 되면 다주택자 개념에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 개념으로는 임대사업자도 들어가지만 과세 기준으로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조금 불리한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 연결됐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대부도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뭔가 웃음이 있으신데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천시 대홀면 네. 대흥리 네네. 3일자 다시 23, 24번지요. 네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죠? 15년 정도 15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기운이 좋으신데요? 네. 한번 그 기운 그대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는 방송에서 웃으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아유, 좋죠. 그죠? 그래서 빵긋빵긋 웃고 하고 싶은데 또 시청자님 입장에서 근심걱정인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했더니 저희 시청자분께서 웃고 좀 하라고 그래서 근데 간만에 제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만한 지금 땅을 갖고 계시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좋네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5년 됐습니다. 15년 정도 지금 두 필지 갖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뒤로는 지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주류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지역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일자리에 맞춰서 그만한 공장들, 물류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한 15년 전에 땅을 뭐 조금 비싸게 샀어도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싸게 샀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좋네요.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뭐 길게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만 더 갖고 계시면 이 땅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빌라도 질 수도 있고요. 네. 뭐 전원주택지로 고급스럽게 좀 지어도 얼른 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뭐 나는 굳이 뭐 여유 있어서 이거 땅을 개발해서 막 팔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귀농귀촌 해서 이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해도 네.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도시 접근성이.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청자님이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땅의 값어치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느 누가 봐도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개발하고 네. 혹은 이 땅에 들어가서 삶을 하겠다. 이런 욕심이 나는 땅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기운 그대로 가셔가지고 예, 예. 이천시에서 평당 2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더 알아둬야 할 이천 토지 시장 이슈.
또 어떤 네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물류 창고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네네. 한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호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이천 쪽에 그 바로 앞쪽에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네. 크루스트 사업이 좀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 낙수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네. 안성이나 이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안성, 이천 이 일대 토지 시장 앞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인이랑 또 딱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인은 이미 또 뭐 그렇죠. 너무 지금 현재 많이 올랐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이천은 좀 조정 지역에서 좀 벗어났으니 네네. 그곳으로 또 올 것이다라는 걸. 맞습니다. 네. 실제로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초창기의 주거 시장으로 가장 메리트 있는 데가 이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창기의 주거지 시장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단기적 시간으로 좀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산면 그 앞쪽으로 수지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천보다는 거의 더블 시장입니다. 아, 그럼요. 주거지 시장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시장이 커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출퇴근도 굉장히 편한 지역이 바로 이천입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서 자리를 잡고 교통 편하게 출퇴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좀 받아서 네.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네네. 앞으로의 어떤 토지 시장의 어떤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방향으로 네. 지금 토지 보상 금액이 올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 시장 규제로 보게 되면 네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타 네. 면제나 그다음에 3기 신도시나 그 외에 사회 구성 사업 SOC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현 정부에서 앞으로죠. 지나가 버린 건 다 무시하고요. 네. 앞으로 약 117곳에 달하는 토지 개발 사업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117곳에 대한 토지 보상 자금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117곳에서 약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수도권의 토지 시장이 앞으로 힘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일 지금 주택 시장에 어떤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주택 시장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어떤 자산을 늘려가는 시장으로는 좀 약해지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글로벌 경기도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 거시 경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죠. 내수 시장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년 GDP가 한 2,000조가 조금 안 되는 이런 시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이미 4,535조 정도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 부채, 기업 부채가 이제 국가 부채로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또 보면 개인 부채까지 다 보게 되면 네. 실제로 가계 부채, 개인 부채가 1,100조, 뭐 1,300조 넘었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빚이죠, 다. 빚이죠. 네. 그 다음에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하고 국가 부채까지 넣게 되면 실제로 기업 부채, 국가 부채가 약 1,800조가 넘어가니까 이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 야. 실제로 한 4,000조가 넘는 이런 시장이고요. 네네. 공공기관 부채까지 다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35조가 넘는 이런 시장이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한 해 GDP의 내수 시장의 약 250%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흔들려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산 시장으로 가장 투자처로 안정적인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 딱 터졌을 때 3월 17일, 3월 19일까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
구조를 보면 1,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급격히 떨어지는 시장이 왔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며칠 전에 지금 미국의 성장률 발표 나왔는데 이 32.9%. 네. 그러니까 33% 마이너스 성장을 네, 했어요, 미국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시장이 아니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올해 2020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시가 지금 급반등해서 올라왔지만 너무 글로벌 경기나 내수 시장도 어떤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안해요. 반면에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개발 시장, 3기 신도시 시장, 신도시. 그다음에 부양을 좀 시키기 위해서 네네. SOC 사업들을 움직여지고 내수 시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를 만회하기 위한 긴급 예산 편성만 하더라도 210조 정도 자금이 이미 지금 상반기에 다 풀렸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글로벌 경기가 위험하다, 내수 시장이 위험하다, 반도체 시장이 위험하다, 연일 한 번은 얼마 전까지 4월 달이었죠. 네.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 오히려 가져가게 되면 돈 얹어드릴게요라고 네. 이런 시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시장이 금, 달러,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자산적 안정자산으로 들어가는 시장. 실제로도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시장도 위험 시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명확하게 안정 시장으로 보이는 이 부동산, 특히나 우리가 주거지 시장을 많은 투자 시장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시장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자산은 맞으나 많은 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들어가서 멈춰 있게 되게 되면 내수 시장에 도움이 좀 안 된다. 네. 시장에는 자금이 많이 돌아야 된다. 돌아야죠. 즉 혈관에 피가 많이 돌아야 되고 막힘없이 팍팍 돌아가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특히나 주택 시장에 가서 자금이 딱 들어가서 멈춰버리게 되면 마치 동맥경화가 온 듯한 네. 아니면 혈관이 좀 막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한 규제를 좀 넣었다. 이 시장은 당분간은 좀 규제 시장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성장률이 32.9% 마이너스 성장했다. 마이너스죠. 네. 이거 우리 피부로 지금 안 와는 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네. 잘 사는 나라가.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이게 미국에서 빵 터져갖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에서 터져서 이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주택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택 시장에 어떤 흔들림이 온다. 혹은 주택 시장의 시그널이 좀 꺾임, 반등 요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가계 시장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이런 이런 정책에 맞춰서 좀 가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중장기전 시장으로 해서 주특주를 놨으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좀 보아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전혀 투자할 시장이 없지 않다. 그 시장은 바로 토시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으나 뭔가 이렇게 규제가 또 상당히 많고 네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좀 많아서 네네. 무료 세미나 또 대면 상담 시간을 무료로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요. 네네. 내일은 저희가 충청도권 대전
예. 대전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요새 핫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수도 이전, 그다음에 청와대에, 그다음에 국회의사당까지 옮기는 이런 이슈들이 연일 터지다 보니까 세종시, 대전시 쪽으로 해가지고 연일 아파트 값들이 호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장 전망 저희가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대전 또 가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바로 수요일 날입니다. 저희가 서초동에서 세미나하고 원래 저희가 특강을 안고 있었는데 또 주말에 이용해서 직장 다니신 분들 또 다 모실 수는 없고요. 선 예약해 주신 분들은 네네. 저희가 일부만 해가지고 평택에서 네. 특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상 다 이렇게 대면 상담할 수 없고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진행되는 세미나 일정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5시 56분 대부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어떤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부동산이 또 궁금하시고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2개고요. 네. 하나는 다가구인데요. 주소가 마포구 상수도 네, 344-6번지, 여기는 다가구고요. 네, 산지는 14년 정도 됐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산 원효로 삼각 네, 130-1번지인데요. 네네. 요거는 올 10월에 완공되는 오피스텔입니다. 올 10월에. 네네. 올 10월에 완공돼서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두 가지가 개발 호재가 있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뭐 매각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알고 싶고, 만약에 네. 지금 정부 정책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1인 1주택인지 2인주택인지도 알고 싶고요. 네, 오피스텔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지, 뭐 안 내야 되는 거 어떤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마용성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행복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임대 주고 계신가요? 그냥 임대 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임대사업자, 예, 그 자체가 14년 됐기 때문에 없었어요. 네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집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일반적으로 조금 혐오스럽다 하는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시설이 지금 지중화 사업 들어가면서 이 네. 주변이 엄청 좋아지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4년 전에 지금 다가구를 샀는데 예. 통건물로 사신 거예요? 네, 통건물로 샀습니다. 아,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도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이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대표님. 지금도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갖고 계셔라.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임대 사업자를 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셔도 규제가 나오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가구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면 월세도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차익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두 개 다 임대사업자를 내는 건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를 냈지 않으면 그렇죠. 주거 요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구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차익 받는 건 많이 안 나는 시장이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보유세와 플러스 나중에 기존 집 다가구나 혹은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서 다가구나 오피스텔은 임대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꼭 임대사업자를 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미나 가서 다시 상의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세미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앞으로 또 투자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지역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네네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홍대역에서 상수역 그 사이점이고요. 아. 여기 이제 화력발전소 난방시설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지중화 사업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가로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물의 값어치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가 그동안은 땅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가서 분양성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아.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주면서 개발성, 분양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미니 신도시급이 용산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단기적 어떤 거주 요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갖고 계시면 미래 가치가 좀 높아진다. 다만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 중장기전으로 길게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임대 사업자를 4년 이나 조금 길게 되면 10년 정도 내서 그 다음에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들 많이 또 연결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 대부도고요. 예, 예. 자, 궁금하신 부동산과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렸는데 또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잠깐만요. 네. 지금 연락이 왔는데 김제시 맞나요? 네, 김제시 옥산동 183-15번지. 네, 저희가 지금 연출부에서 지금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열심히 것 같아요. 찾고 일단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는 걸로 네네네. 하시고요. 지금 먼저 사전에 등록해 주신 거로는 김제시 옥산동이거든요. 네네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김제시가요. 과거에 10만이 넘는 이런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네네네. 김제시 이 여보세요? 예, 지금 구도심권에 찾았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 주변 시내권 쪽에 네. 주거지 형태와 상업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네. 김제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도시 공동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김제입니다. 김제. 아.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 이렇게 주변에 좋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의 상승 요인이 굉장히 좀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지적 경계면을 한번 좀 눌러서 보면요. 지금 시내권에서 바로 빠지는 이런 지역이고요. 네. 지금 시내권에서 부안 쪽 정읍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 이 땅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 1종이나 2종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주거 2종이나 1종이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자라고 먹고
학업을 마친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타간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종 자체로는 주거지, 상업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개발 자체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그냥 놀리지 마시고요. 건물 짓지 마시고요. 은행의 문턱을 조금 두드려보는 것도 좋다. 저금리 시대니까 네네네. 은행의 문턱을 두드려서 자금을 좀 운용하는 방향 좀 선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임자만 나오면 좀 고가 형태의 땅 자체가 출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갖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자 나오시면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근데 좀 거기서 팔아주기도 합니까? 네? 거기서 매매도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매매가 아니고 그냥 상담을 어떤 전문가님 의견만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또 자세한 상담은 또 전화 주셔서 6033에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전북 김제. 네. 오랜만에 좀 저도 드는 거 같는데. 네네네. 이 김제시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좀 애석한 게 일자리가 좀 안 늘어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교통들은 갈수록 조금 편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김제시 쪽에 어떤 주택 시장에 힘을 좀 못 내고 있고요. 주택 시장에 힘을 못 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지 시장에 좀 힘을 못 내는 이런 시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제 시장보다는 그 주변에 전주 시장으로 끌어당김이 굉장히 강하고요. 반면에 그 밑에 김제 쪽에서 밑쪽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부안이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네네. 부안 쪽에서 또 시장을 또 끌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네네. 그 사이사이에 또 정읍이라는 데가 있고 네. 그 위쪽으로 또 익산이라는 데가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제 쪽에 일자리를 좀 확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일자리가 들어가는 힘이 약하고 아직도 농업 기반에 좀 머무르어 있는 이런 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업 기반을 한다면 농업 제3, 제4 사업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좀 기업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제시 자체로 봤을 때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적 경쟁을 보면 공업지라는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경쟁을 딱 눌러보면 핑크 색깔은 상업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네. 주거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녹지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 나와 있거든요. 네. 농지나 녹지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 잘 보세요. 상업지와 주거지의 값어치가 올라가 주려면 생산 어떤 유발 효과가 많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상업지에 와서 돈 쓰려면 돈을 벌을 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에서 삶을 영유롭게 유지하려면 일자리, 돈벌이가 확실히 들어차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제시 시단위입니다. 군단이 아니고 읍단이 아닙니다. 시죠. 시단위인데 보세요.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업지가 없잖아요. 공업지가 파란색에. 없네. 네네. 그러니까 주거지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 기반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서 멈춰버린 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빨리 어떤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뭐 농업 관련 공업단지 형태 혹은 제3의 제4의 어떤 기업 유치를 좀 이루어져야 김제시의 네. 앞으로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김제시 어떤 좋은 코멘트였고요. 자, 또 다른 시청자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대부도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부동산과 또 어떤 점이 또 궁금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대전 서구 도안동에 네. 한라 비발지를 갖고 있는데 네. 네, 이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네.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라비발디 뭔가 콘도 느낌이 나는 이름 네,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아파트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쪽 한라비발디도요. 실제로 주변에 어떤 개발 로제에 있어서 가격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네. 도안지구라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기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기 신도시 하면 수도권에 10곳이 있고요. 네. 지방에 2곳이 있습니다. 그 2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도안지구고요. 도안지구의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고요. 작년에 도안지구의 모 아파트, G자로 시작하는 모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피가 뭐 몇천 대부터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시장 안에 딱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안지구의 아파트가 쫙 들어서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공간을 제가 표시를 하면 이 지역의 아파트가 쭉 들어섭니다. 야, 어마어마한 이렇게 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급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또 아파트가 쫙 들어서고요. 혐오 시설이었던 어떤 시설들이 좀 없어지는.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교도소. 교도소가 있었거든요. 아. 이 교도소가 이제 개발 계획이 있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내동, 번동, 도마동 일대가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가로정비 사업이 움직여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혹은 신개발이 쫙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움직여지면 이분들이 물론 대전 안쪽으로도 들어가겠지만 바깥쪽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으로 많은 전월세 시장부터 매수자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집이 이쪽이니까요. 네. 딱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양 사이드로 오래된 집들이 새 집으로 바뀌는 데다가 바로 집 바로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집들이 쫙 들어오면서 가격을 확 함께 같이 끌어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 집을 혹시 뭐 집, 주택이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신가요? 저는 실은 이거 갖고 있다가 네. 준곡지구라고 대전에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로 이사 가고 싶거든요. 이거 팔고. 이사 가고 싶은 이유가 뭐죠? 지역이 등곡 지역은 이제 직장이랑 좀 가깝고 네네. 네네. 이거는 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거기는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등곡 지역은 또 세종이랑 가깝고 그래서 세종은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네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네네네. 등곡 지역도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이사 가도 괜찮은지.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네네. 이 아파트 아직 조금 더 올라야 되고요. 물론 이제 네. 평당단가 기준으로 잡으면 한 2년, 3년 사이 많이 오르긴 맞거든요. 네네. 올랐는데 앞으로 좀 더 올라야 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세종시의 집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신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가 좀 작아요. 중국? 지역 자체가 커지기에는 유성구 네. 쪽에 중국동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커질 수 있는 구조 네. 상대적 평가로 그래서 저는 도안지구의 집은 좀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던 어떤 투자 목적으로 중곡동 쪽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겠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안 말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한라 네. 비발디 아파트 임대사업자 내서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 요건까지 다 채웠거든요. 그죠? 네. 여기는 근데 저기 거주 요건이 실은 없을 때 제가 이걸 구매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예, 거주 예. 요건이 없을 때 지금 사갖고 계속 갖고 있었던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팔고 만약에 중국동 쪽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네. 효과는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가 이쪽에 새로 신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장특이 없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야,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저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으로 조금 더 올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곡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곡. 예? 준곡. 서대적 아니 세종 옆에 네네. 준곡이라고 주부할 때 주에 니은 받침하는 준곡지구라고 해서 준곡동이 예, 있거든요. 제가 발음이 거기. 조금 안 맞았는데 네. 중곡동 제가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 네네. 네네. 근데 발음 좀 이제 힘드네요. 그 지역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단위가 조금 작아서 예. 앞으로 커짐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3,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전 어디에 살아요? 그러면 도안에 살아요? 아니면 둔산동에 살아요? 어떤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지역 네네. 반면 네. 중곡동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시장 자체가 세종으로 좀 많이 나가는 이런 형태, 그 사이점에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네.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구나.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전문가님의 의견이니까 또 나름 또 알아보시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대전 그리고 세종 네네. 거의 뭐 지금 뭐 형제같이 붙어 다니는데 네네. 알고리즘처럼 이 대전 아파트 시장 뭐 더 알아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 세종시 쪽으로 지금 그 청와대 네. 국회의사당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당분간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옮기는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쭉 오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연결되고 있는 유성구 쪽으로,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도 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철 타고도 빠지기도 유성구가 굉장히 좀 편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에서 바로 밑쪽으로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기 신도시 개념으로 실제로 2기 신도시고요. 2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트램 방식의 또 교통 호재가 또 주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쪽 서쪽 방향 유성구 쪽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그 부끄부끄 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또 이렇게 메모로서 또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화성시 영통로 50번개 27, 반달마을 1단지 두산 이브 아파트 49평, 그리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종로 62-28번지 지성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아파트 48평, 두 가지 중 어디를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네네.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네네. 지성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아파트와 또 반달마을 1단지 두산 이브 아파트 49평, 48평을 두 개 갖고 계시는데 이분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가구를 좀 처분하고 싶은데 어디를 매도할지 상당히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네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화성시 제가 지도는 일단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정적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보시면 일단은 영통부터 한번 볼게요. 영통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변에 지금 아파트 평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크고. 네, 크죠. 그래서 이쪽의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는 여기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장 변도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삼성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동탄 1지구, 2지구 주변에 네. 어떤 개발 이주가 좀 동탄 2주가 미분양 시장이 좀 연출이 되면서 네. 실제로 지금 동탄 1지구 시장이 굉장히 컸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연도를 좀 같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시장이고 네. 최단기간에 급반등했던 시장이 바로 이쪽 영통로에 있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아파트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평수 이런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임대사업자 전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집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네네. 투기 지역, 투기 조정 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한 아파트 정도는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뭐 방송 보셨겠지만 무조건 하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우리 송병효 전문가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Ready, action!